안녕하세요. 송파구 원택스 세무회계의 최주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 후에 꼭 해야 되는 세무 세팅 8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고 시작하셨다가 세금이나 가산세를 더 많이 내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시거든요. 미리 하나씩 같이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는 홈택스 가입입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개인으로 원래 쓰시던 아이디를 쓰실 수도 있고 사업자용으로 별도 가입하실 수도 있어요. 먼저 홈택스 가입을 진행을 하셔야 이 뒤에 설명드리는 내용을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종이 서식을 이용해서 별도로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번거롭겠죠. 세금과 관련된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가입해 두세요. 두 번째는 사업자 통장 등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자 통장은 상호명이 꼭 들어간 통장이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사용 중인 개인 통장이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홈택스의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실 수 있어요. 복식부기 의무자인 분들은 사업용 계좌를 미등록 시 매출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건 미등록 과세 기간에는 창업가변, 중소기업 특별감면 같은 세제 혜택을 못 받게 돼요. 처음부터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면 알아서 등록을 진행해 주실 텐데 소규모일 때는 사실상 그게 어렵잖아요. 대표님께서 꼭 챙겨서 등록하세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등록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나는 아직 소규모니까 괜찮겠지 하고 미루시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금방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등록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등록 진행하세요. 세 번째는 사업용 카드 등록이에요. 사업용 카드라고 해서 꼭 사업자 명의의 카드만 등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 명의의 카드도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개인 경비를 쓰시는 카드와 사업 경비를 쓰시는 카드를 분리하셔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대표님께서 매달 매출과 경비를 확인해서 이번에 얼마 벌었는지 정산해 보실 때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이 섞이기 시작하면 대표님께서 하나씩 구분하셔야 되니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구분도 어려우시겠죠.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시면 구분을 해주시겠지만 대표님이 처음에 직접 하실 때는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하나씩 구분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카드는 등록한 시점부터 홈택스에 수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바로 홈택스에 카드 등록까지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교체를 하셨다면 그때그때 바로 등록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무 대리인이 있으시면 카드 번호만 나오게 사진 찍으셔서 전달해 주시면 바로 등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전달을 하세요. 네 번째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입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셔야 되고 국세청은 매년 의무가입 업종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가입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의무 발행 사업자는 학원, 미용업, 음식점, 숙박업 같은 최종 소비자와 거의 거래를 하는 업종들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업종들 중 가장 많이 미가맹되는 곳이 가정용품 수리업이랑 인테리어 업종이에요. 일반 소비자와는 실질적인 거래는 많지만 현금 결제가 대다수이거나 세금 계산서로 발행해주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카드 단말기가 없으니 깜빡하시는 거죠. 가입 방법은 홈택스에서도 가입 가능하시고요.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하셔도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세요. 카드 단말기 신청하실 때 가입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이걸 미가입 상태로 두시면 매출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돼요. 그리고 또 더 큰 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같은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챙기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적격 증빙 챙기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물건을 매입하거나 비용을 쓰게 되죠. 이때 3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격 증빙을 갖추셔야 됩니다. 여기서 적격 증빙이란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행전표를 말해요. 특히 현금영수증 받으실 때 주민번호로 받으시거나 핸드폰 번호로 받지 마시고 꼭 사업자 번호를 불러주신 다음에 지출증빙으로 끊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서 받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받으시는
생각나는 간이 영수증 있으시죠? 그거는 적격증빙이 아니에요. 물론 적격증빙이 없다고 해서 바로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비용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격증빙을 못 받았으니 2%의 가산세가 부과돼요. 그리고 많은 금액이 적격증빙이 없으면 아무래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쉽겠죠. 꼭 거래를 하시면 적격증빙을 받아 놓으시는 습관을 들여놓으세요. 6번째는 세금 계산서 자동 발행 세팅입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요금이나 인터넷 비용이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것도 통신사에 전화하셔서 요청하시면 사업자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결제 수단을 사업용 카드로 변경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요금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가스요금, 신문 구독료 같은 자동이체 항목들도 한 번씩 체크해보세요. 처음 설정할 때는 조금 번거로운 건 맞아요. 하지만 한번 세팅해두면 바로바로 증빙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용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은행 방문입니다. 은행에 방문하셔서 개인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랑 세금계산서 발행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돼요. 물론 개인 통장을 계속 이용을 하시거나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만 거의 있어서 나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 필요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업종을 제외하곤 소비자가 저는 세금계산서로 끊어주세요 라고 하시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놓지 않으시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어요. 갑자기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요 라고 요청했는데 그때 급하게 준비하시려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미리 발급받아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발급받으셔서 꼭 홈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등록을 꼭 해두세요. 마지막 8번째는 현금영수증 발급 습관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매출 누락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고객이 100만원치 물건을 사갔어요. 그런데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너무 좋죠. 왜냐면 세금 신고가 안 들어갔잖아요. 대표님이 현금을 100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 신고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이 모를 것 같으니 세금을 안 내실 수 있겠죠. 게다가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도 매출 누락만큼 안 날 텐데 신고하고 싶지가 않으실 수 있어요. 이거 괜찮은데? 싶은 순간 바로 차명계좌로 현금 막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그거를 국세청에서는 대표님 보고 소명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누락한 통장 매출이 있겠죠. 일단은 현금영수증 미발급하셨으니까 매출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셔야 돼요. 세금이 아니라 가산세만 20%예요. 그리고 매출 누락이 있었으니 부가세도 당연히 누락하셨겠죠. 게다가 종합소득세까지도 누락하셨습니다. 누락된 세금 다시 신고하시고 가산세까지 내시면 결국은 매출액만큼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거기다 매출 누락이 걸리면 창업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같은 세제 혜택이 또 없어져요. 다 추징입니다. 이걸로 걸리신 대표님들은 정말 힘들어하세요. 지금 영상은 초보 사업자분들을 위한 영상인데 매출 누락은 처음부터 아예 하지를 마세요. 현금영수증 소비자가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놓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학원업종은 처음에 학부모님들이 현금영수증 안 받는다고 하세요. 그러다 언제 요청하시냐면 26년도가 다 끝나고 27년도 2월에 그때 발급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면 교육비 공제를 받고 싶으시니까요. 이때 대표님께서 현금영수증을 010-000-1234로 끊어 놓으셨으면 그거 번호 바꿔서 드리면 돼요. 그런데 안 끊어놨으면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누적되면 세무조사 대상에 가까워지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업자 등록 후에 꼭 해두셔야 되는 초기 세무 세팅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업은 단순히 매출만 올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초기에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도 달라지고 또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도 굉장히 달라져요. 특히 처음에 제대로 잡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수정하는데 시간도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꼭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지금까지 송파구 원텍스 세무회계의 최주희 세무사였습니다.